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만류하자 강경 기조로 일관하던 여당은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인데요.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에 보낸 A4 용지 4장짜리 서한에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적법성, 필요성, 비례 형평성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지적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선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유엔 국제인권 규약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언론의 비판 역할이 약화될 것을 특히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창피한 거죠. 국제 망신이지.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결국은 법안이 넘어오게 되면 서명을 해야 발효가 되잖아요. 거기다 서명을 했다라 하면은 민주주의를 탄압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유엔 고등인권판무관실에서 뭐 그런 의견 표명이 있었고 하니까 사실 그쪽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지적질을 할 거라고는 당대에 우리가 지적질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예. 아니 근데 뭐 너무 많은 곳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요. 단 한 군데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각종 뭐 국제적인 기자단체, 뭐 언론단체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들 얘기의 공통점이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이런 법은 안 만든다. 이것은 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하는 행태다. 이 얘기가 꼭 들어가는 공통적인 얘기이죠. 푸틴하고 두테르테하고 그다음에 폴란드 빼면 없잖아. 근데 이제 유엔 고등인권판무관실에서 뭐 그런 의견 표명이 있었다는 거는 각종 인권 협약에 이제 우리가 조약 당사자로서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건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지난해 27일 유엔 특별보고관의 언론 재갈법 관련 우려 사안이 발송되었습니다. 유엔은 30일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이 사안을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유엔이 요청한 이 딜 안에 이 사안을 공유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이 공개 요구에도 비공개라면서 은폐하게만 급급했습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유엔의 사안을 숨겼던 것입니까? 언론 재갈법으로 반자유국가라는 국제적 망신을 가져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은폐국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철희 수석이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 있지 않고 그냥 방송 패널이었다면 저는 방송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여당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선데 이철희 수석이 역할을 했을 거예요. 예, 어떤 역할을 하고 좀 뜻을 전달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뭐 이철희 수석이 뭐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참 못합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 법의 추진, 통과에 대해 가지고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러 루트로 당 지도부에 전달된 걸로 저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0일 날 민주당이 태도 바꾼 것도 청와대와 상의 끝에 바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제가 어저께 그 이철희 수석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 청와대에서 좀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니까 아유 저 설득하느라고 혼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뭐 경제, 뭐 민생 관련 그런 정책 관련 법 같은 것들은 뭐 잘 반영이 돼요. 근데 유독 검수완박하고 이 언론중재법 요 두 꼭지만큼은 우려를 계속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이 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좀 유보적이었다라든가 좀 반대했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이 정권 들어와서 청와대가 소송을 많이 남발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여사에 대해서 뭐 어디 다녀왔다, 뭐 버킷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설위원회 칼럼에 대해서도 소송을 해서 결국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안 될 것 같은 게 이제 물러났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뭐 찌라시 비슷한 것들을 써서 돌린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일반 시민에 대해서 30대 시민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34살 김정식 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비방 전단을 국회 경내에 뿌렸습니다. 전단 뒷면엔 일본 음란물 사진과 함께 문 대통령을 북한과 연관지어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듣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이 누군지를 말을 안 해주고 중범죄나 이런 것도 아닌데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하고 이런다는 게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나 그 법적 대리인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누군지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놨지만 내부에선 도를 넘은 비방을 눈감아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권력자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방송에 나와서 어떠한 경우도 소송을 걸지 않으실 거죠? 라니까 그래야죠. 대통령이 두드려 맞아서 국민들이 마음이 풀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나는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뭐 그냥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청와대는 뭐 좀 말리는 것 같고 근데 뭐 당에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임기가 지금 6, 7개월? 예. 다음 정부의 여러 파열음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번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솔직히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나쁘게 생각하면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치다가 한쪽에서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 치다가 한쪽에서 밀리니까 좀 이렇게 발 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만약에 이 법이 강행이 돼서 통과가 됐다라고 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청와대는 외통수에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명을 할 것인가 혹은 소위 말하는 그 거부권,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 외통수에 딱 걸리는 거죠.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서 그 제2요구권을 했었습니다.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좀 제대로 가려서 좀 뽑아주십시오 하면서 유승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났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굉장히 새누리당이 와장창 가라앉고 또 박근혜 정부도 굉장히 주저앉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이거 못하겠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송영길 체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탈당 요구가 되거나 뭐 이런 정면 충돌로 가게 되고, 만약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역사에 또 계속 남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과 여기에 이 법률에 서명을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